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올랐습니다. 계좌만 보면 한숨을 조금 돌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난 뒤 수급을 열어보면 마음 놓기 어려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2조 원 넘게 샀고 전기 전자업종도 대규모로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약 98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조 원 넘게 샀고 삼성전기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렸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물량을 줄인 겁니다. 오늘 반등을 무조건 추세 전환이라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만들어준 이번 반등을 매도 기회로 활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차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거시경제와 AI 인프라 수요, 메모리 업황, 앞으로의 일정까지 연결해보고 마지막에는 매수 가격대별로 이번 주 대응을 정확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을 숫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5% 오른 6,813포인트로 마감하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 5% 상승한 26만 8천원, SK하이닉스는 약 6% 오른 159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기는 무려 12% 급등했고 SK스퀘어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1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상승분을 일부 내줬습니다. 그래도 종가는 시초가보다 높았습니다. 개장 직후의 흥분만으로 튄 뒤 무너진 장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미국 반도체 강세를 따라 시작된 매수가 장중에도 이어졌고 코스피는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힘 자체는 분명 강했습니다. 문제는 그 힘이 모든 종목에 똑같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2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약 6,800억 원을 샀습니다. 개인은 2조 7천억 원 넘게 내놓았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들어가 보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약 1조 55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약 980억 원, 삼성전자오는 약 99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매수의 중심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과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장기 베팅했다는 해석은 아직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내일과 다음 주 대응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또 코스피가 3% 넘게 올랐는데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장이 아니라 대형 반도체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장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등을 만든 거시경제 환경은 이전보다 분명 나아졌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4%, 근원 물가는 2.5% 올라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전월보다 둔화됐고 전월 대비 상승률도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연준이 9월에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불안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동결 가능성이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금리 상승이 멈추면 미래 반도체 이익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고객사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CPI는 적어도 반도체 반등을 막던 거시경제의 브레이크 하나를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생산자 물가가 첫 번째 재시험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둔화됐지만 상품 가격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고 중동 불안이 커지면 에너지와 운송비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기업의 비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부채 금리가 다시 뛰는지,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오늘의 상승분을 지키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장보다 강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다소 높아도 금리와 반도체가 버틴다면 시장은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무난한 숫자에도 반도체가 밀린다면 좋은 재료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미국 소매 판매도 발표됩니다. 이 일정은 금요일 한국장 마감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보다 다음 거래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가 대체 공휴일로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소매 판매가 너무 강하면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고
너무 약하면 경기 둔화와 기업 주문 감소 우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결과는 소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물가와 금리가 다시 높아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국내 투자자는 거래할 수 없는 동안 미국 반도체와 금리, 달러, 유가의 변화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오른다고 해도 주말을 앞두고 전량 추격하거나 전량 매도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휴장 뒤 화요일 시초가 변동성까지 고려한 비중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험지는 이어집니다. 화요일 한국장 마감 뒤에는 미국 수입 물가가 발표되고 수요일 미국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이 7월 회의에서 에너지 가격과 서비스 물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경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8월 20일에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기술 행사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HBM4와 고객 맞춤형 메모리, 장기 공급 계약, 파운드리 관련 설명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큽니다. 8월 26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회의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반등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에서 시작해 엔비디아 실적과 연준의 메시지까지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거시경제가 반등의 문을 열었다면 실제 매수 명분을 만든 것은 AI 인프라 실적입니다.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이어 네비우스에서도 강한 AI 클라우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네비우스의 2분기 AI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보다 5배 넘게 증가했고 신규 계약의 총 가치는 전년에 약 4배로 늘었습니다. 대형 계약의 평균 규모도 1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GPU 구매에서 멈추지 않고 클라우드 용량과 실제 서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출 폭증이 삼성전자 이익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 확보와 높은 자본 비용 때문에 서버 설치와 메모리 주문이 늦어질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새 회사가 연이어 강한 수요를 보여줬다는 점은 AI 투자가 한 회사의 일회성 주문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AI 클라우드의 계약이 삼성전자에 도달하는 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가 용량을 늘리면 엔비디아와 AMD의 가속기를 주문합니다. 서버 업체는 가속기와 네트워크, 전원과 냉각 장치를 묶어 넥을 만들고 그 안에 HBM과 서버 D램, 기업용 SSD를 넣습니다. HBM은 GPU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고 서버 D램은 시스템의 작업 공간을 담당합니다. 기업용 SSD는 학습 데이터와 모델,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저장합니다. AI가 훈련해서 추론으로 확산될수록 새 제품의 수요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네오 클라우드 실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기, 기판 테스트, 전력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선행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자체의 실적 논리도 살아있습니다. 2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이익의 대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HBM4 판매를 확대하고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메모리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장기 공급 계약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HBM 베이스 다이와 미국 고객 주문, 2나노 HPC 과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을 실적이 없는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여러 제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 오늘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가장 확실하게 사고 싶은 것은 HBM 실적의 가시성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도 지위와 고객 관계가 이미 실적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와 HBM4E,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연결할 잠재력은 크지만 고객 인증과 양산 수율, 실제 출하 확대를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은 반도체 업황 전체에는 강하게 베팅하면서도 삼성전자에서는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SK하이닉스에 더 큰 비중을 실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이 오래 가려면 업황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 현물 매수로 돌아올 만한 회사 고유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첨부해주신 증권가 전망은 삼성전자의 장기 매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예상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7년 예상 PER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고 2027년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천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AI 고객이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선점하고 가격과 이익이 함께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규모 현금 흐름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이어지면 밸류에이션 할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자가 공포에 전량을 던질 필요가 없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확정 실적이 아니라 강한 업황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적 전망이 너무 빠르게 올라갈 때는 작은 실망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HBM4 고객 인증이 늦어지거나 수율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면 삼성전자 이익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의 범용 D램 공급이 빠르게 늘고 AI 고객사가 높은 금리와 전력 부족 때문에 투자를 늦추는 경우도 위험입니다. 주주 환원 역시 이익이 커진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비 투자와 현금 보유 정책,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실제 환원 규모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PER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PER의 분모인 미래 이익이 실제로 올라오는지를 분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나눠보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이어지려면 오늘 밤 생산자 물가를 소화한 뒤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돼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서버와 저장 장치 기업이 함께 버티고 금요일 국내장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까지 순매수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장기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소부장으로 거래 대금이 퍼지고 코스피 상승 종목 수도 늘어야 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오늘의 반등은 단순한 지수 복구가 아니라 반도체 업황과 외국인 수급이 결합한 상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 보유자는 서둘러 전량 매도하기보다 핵심 물량을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급등의 연속보다 한 차례 숨고르기입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올랐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형주도 단기간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차익 실현과 주말 휴장 위험을 줄이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쉬더라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줄고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매물 소화로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소부장이 돌아가며 버티고 자동차, 금융, 조선 같은 후발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면 시장의 체력도 유지됩니다. 반등이 하루 쉬었다는 이유로 추세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의 속도가 느려질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물량을 다시 쏟아내는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한 번 더 속을 수 있는 흐름도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이후 국채 금리와 달러가 급등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오늘의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해도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늘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까지 동반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버티는데 상승 종목 수가 더 줄고 개인만 물량을 받는다면 지수와 체감 시장의 괴리가 커집니다. 특히 좋은 AI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반도체 주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면 피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이번 반등은 장기 상승의 시작보다 과도한 하락을 되돌린 기술적 복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비중이 큰 투자자와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금요일 반등이 위험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에게 드릴 결론은 전량 매도도 무조건 홀딩도 아닙니다. 현물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생활자금이나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와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중장기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이번 급락에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면 이번 반등은 비중을 정상화할 기회입니다. 금요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순매도하고 장 막판 상승분을 크게 반납한다면 일부 현금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 매수로 돌아서고 종가까지 힘을 유지한다면 서둘러 물량을 줄일 이유는 약해집니다. 매도 여부는 가격 한 줄보다 반등을 만든 조건이 유지되는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매수 가격이 23만 원 아래인 분들은 수익 안전판이 비교적 넓습니다. 이 구간의 보유자는 금요일 하루의 흔들림 때문에 전량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 비중이 과도하지 않다면 핵심 물량의 70에서 80%는 중기
분기 업황을 보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연속 순매도하고 미국 금리까지 불안해질 때 이익을 지키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매수한 분들도 아직 대응 여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까지 확산되면 핵심 물량을 유지하고 반도체는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계속 소외된다면 일부 이익을 확정해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수익 중인 투자자의 목표는 최고점 매도가 아니라 좋은 업황을 누리면서도 수익을 다시 모두 반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25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 매수한 분들은 지금 가장 판단이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가깝기 때문에 하루의 등락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본전이 됐다는 이유로 전량 매도하거나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에 추가 매수하는 행동을 모두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요일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면서 SK하이닉스와 소부장까지 강세가 이어진다면 보유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또 팔고 장 막판에 상승분을 내준다면 보유량의 20에서 30%를 줄여 현금을 확보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구간의 핵심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변동에서 선택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97만원에서 29만원 사이에 매수한 분들은 본전 매물과 휴장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가가 평단가 근처로 접근하더라도 반드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비중이 크다면 반등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줄여 계좌의 압박을 낮추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과 HBM 관련 회사 고유의 진전이 확인되면 남은 물량은 회복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29만원 위에서 매수한 분들은 본전만 기다리며 추가 물타기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현재 실적 전망이 강해도 주가는 미국 금리와 외국인 수급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좌 비중이 과도하다면 반등 때마다 일부를 줄이고 핵심 물량과 현금을 분리해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평단가는 시장의 매수 기준이 아니라 내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유자는 현물 투자자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오르더라도 휴장 기간 미국 시장에서 방향이 바뀌면 화요일 큰 갭으로 방영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수록 매일의 리밸런싱과 음의 복리로 손실이 커집니다. 현물이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도 레버리지 상품은 같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노출을 줄여 증거금과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규 매수자도 금요일 시초가를 따라가기보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사는지 오전 매물을 소화한 뒤 종가가 안정되는지 확인하면서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맞히는 것보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 수정할 현금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주목할 업종과 테마는 반도체 안에서도 단계가 나뉩니다. 가장 앞에는 HBM과 대형 메모리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업황의 중심이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전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기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같은 AI 하드웨어와 소부장입니다. 다만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한 종목을 바로 추격하기보다 대형 반도체의 수급이 후방으로 며칠간 이어지는지 보는 편이 좋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면 기판과 MLCC, 테스트,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수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비우스의 실적에서 확인된 것은 GPU 한 종목의 호황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서버, 전력으로 이어지는 인프라 전체의 수요입니다. 반도체 밖에서는 외국인이 실제로 산 업종을 봐야 합니다. 오늘 외국인 순 매수 상위에는 조선과 금융, 방산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종목이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KB금융과 신한지주, 두산에너빌리티, 기아와 현대모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가 쉬는 날에도 이런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면 시장 안에 순환매가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은 외국인이 먼저 사고도 반도체만큼 급등하지 않은 후발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엔터 업종처럼 실적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꺾인 종목은 낙폭이 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보다 외국인 수급과 이익 전망이 함께 살아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반등은 가볍게 볼 움직임은 아닙니다. 미국 물가 불안이 완화됐고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에 이어 네비우스까지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과 HBM4, 서버 D램, 기업용 SSD,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장기 논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와 반도체를 샀으면서도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은 전량 매도와 무조건 홀딩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가 아닙니다. 비중이 적정한 현물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유지하되 고평단, 과대 비중, 레버리지 투자자는 금요일 반등을 계좌 정상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점은 생산자 물가 이후 미국 금리와 반도체, 그리고 금요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실제로 돌아오는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밤사이 미국 물가와 국채 금리,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확인하고 장중에는 삼성전자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과 소부장 후발 업종으로 이어지는 자금 이동까지 모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차이부터 반도체 장비와 AI 인프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순간, 그리고 주도 업종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위험 신호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오를 종목을 찍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한 종목을 계속 가져갈 조건과 비중을 줄여야 할 변화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반등이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의 다음 선택이 어디인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생산자 물가 이후 실제 미국장 반응과 삼성전자 수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